목요일 저녁 8시. 책상 위에 보고서가 한 부 있습니다. 분량은 2장, 마감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러닝화 끈을 묶는 중입니다. 5km를 뛰러 나갈 참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 뛴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2장짜리 보고서는 사흘째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km는 오늘도 뛰러 나갑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일은 시작부터 막히고 어떤 일은 하기 싫은 날에도 계속하게 되는지,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의지가 강한 사람과 꾸준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꾸준히 뛰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지 않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답이 비슷합니다. 앉으면 끝이거든요. 10분만 쉬고 나가야지. 그렇게 소파에 앉으면 그날 러닝이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과 싸우기보다 소파에 앉을 기회부터 없애버립니다. 조금 더 앞에서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합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뛸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양말, 반바지, 이어폰, 시계, 현관 앞에 미리 꺼내둡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부지런한 사람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매일 회신은 오후까지 미룹니다. 정산 서류는 마감 전날에 엽니다. 내일 하지 뭐. 이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다시 러닝화를 신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칸이 있습니다. 회사 일은 손이 안 가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에는 밤에도 손이 갑니다. 낚싯대를 정리하기도 하고 골프채를 닦기도 하며 화분에 물을 주며 한참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시킨 일은 미루면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힘든 일은 계속하는 걸까요? 첫 번째 답은 내가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한 연구팀은 운동 동기를 다룬 연구 66편을 모아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계속하는데 어떤 동기가 연결되는지를 본 겁니다. 결과는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운동보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운동이 꾸준한 운동과 더 잘 연결됐습니다. 이 흐름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 자율성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닝에서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언제 나갈지 정합니다. 몇 킬로미터를 뛸지도 정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천천히 뛰어도 됩니다. 공원으로 갈지 강변으로 돌지도 내가 고릅니다. 오늘 기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가 다시 뛰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고서는 다릅니다. 2장을 써야 합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형식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군가 그 결과를 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차이가 생깁니다. 러닝에는 내가 정할 자리가 많고 보고서에는 그 자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흘씩 미루는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디서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용이 틀리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 줄도 쓰지 않았는데 평가부터 떠오릅니다. 미루기를 다룬 연구에서는 이걸 시간 관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2013년의 한 리뷰에서는 미루기를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잠깐 피하는 선택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파일을 닫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열어야 할 파일만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현관의 러닝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한 사람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러닝화 쪽에는 내가 고를 여지가 있고 보고서 쪽에는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에는 조금 더 쉽게 손이 갑니다. 그런데 러너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설명도 곧 깨집니다. 러너들도 뛰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러닝복까지 다 입고 텔레비전 앞을 서성이는 날도 있습니다. 현관에서 10분을 보내다가 겨우 문을 여는 날도 있습니다. 몇 년째 뛰는 사람도 이런 날은 있습니다. 밖에 나왔다고 바로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첫 1km가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숨은 아직 안 트였고 다리는 둔합니다. 괜히 나왔나? 이 생각부터 올라옵니다. 러너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첫 1km는 거짓말쟁이다. 처음 느껴지는 힘듦을 오늘 러닝 전체라고 믿지 말자는 말입니다. 조금 더 달리면 호흡이 잡힙니다. 음악이 들어오고 주변 길도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설명이 흔들립니다. 내가 고른 일이라고 해서 매번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도 시작하는 순간은 귀찮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16년 필립스와 가드너는 운동 습관을 두 방향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운동하러 나가는 습관입니다. 시간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동을 시작한 뒤의 습관입니다. 달리거나 운동하는 동작 자체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본 겁니다. 둘 가운데 운동 빈도와 더 뚜렷하게 연결된 것은 운동하러 나가는 쪽의 습관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려면 운동 동작만 익숙해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장면들이 다시 보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전날 밤 러닝화를 꺼내둡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러닝복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매번 현관 앞에서 오늘 뛸까 말까 고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가기 싫은 날에는 문턱을 더 낮춥니다. 5km를 뛰자가 아니라 신발만 신자. 신고 나면 밖에만 나가자. 밖에 나가면 워밍업만 해보자. 처음부터 5km 전체를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결정을 하지 않고 매번 하는 같은 고민도 줄여놓습니다. 아예 고민할 틈을 없애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 러닝을 자꾸 건너뛰던 사람이 퇴근 방법을 바꿉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7km를 그냥 뛰어서 돌아갑니다. 러너들이 말하는 퇴근 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는 어차피 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퇴근할 때마다 오늘 뛸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뛰는 것과 집에 가는 일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늘 비슷한 코스를 도는 것도 같습니다. 어디서 꺾으면 3km인지 어디까지 가면 5km인지 이미 압니다. 밤에는 굳이 새 길을 찾지 않습니다. 늘 가던 길로 갑니다. 오늘 어디로 뛸지까지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현관 앞 러닝화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지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일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역할이 하나 더 보입니다. 그 러닝화는 오늘 해야 할 결정 하나를 미리 끝내둔 장치입니다. 전날 밤 꺼내둔 양말도 같습니다. 퇴근 전에 갈아입은 러닝복도 같습니다. 늘 돌던 코스도 같습니다. 꾸준한 사람은 매일 더 크게 결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결심을 매일 다시 하지 않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 사흘째 미뤄둔 보고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할까? 점심 먹고 할까? 회의 끝나고 할까? 집에 가기 전에 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할까? 보고서는 2장뿐인데 시작할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정합니다. 막상 언제 손을 댈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러너들이 몇 년 동안 만들어둔 것도 강한 의지만은 아닙니다. 현관 바닥, 회사 화장실, 퇴근길 7km. 전부 오늘 할까 말까를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도 비슷한 시작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오늘 밤 할 일은 보고서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해야 할 첫 결정을 오늘 미리 끝내두는 겁니다. 파일을 엽니다. 제목을 적습니다. 필요한 자료 하나를 옆에 띄워둡니다. 그리고 첫 줄에 커서만 놓아둡니다. 러너가 전날 밤 양말을 꺼내두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보고서를 써야지 라고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첫 문장만 쓰자. 그 정도면 됩니다. 의지를 더 끌어올리기 전에 시작할 때 고민할 일을 하나 줄이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기 쉬운 쪽으로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목요일 저녁 8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러닝화 끈을 묶던 사람과 책상 위에 2장짜리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러닝화 앞에서는 다음에 뭘 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앞에서는 매번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꾸준한 사람은 매일 더 강하게 마음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결심을 다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자꾸 미뤄둔 일이 있다면 내일 제일 먼저 뭘 할지만 한번 정해보세요. 파일을 먼저 열어둘 수도 있고 첫 줄만 써둘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그 정도면 됩니다. 큰 변화는 늘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일의 나에게 고민 하나를 덜 남겨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내 얘기 같았던 물건이 하나 있다면 댓글에 그 이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러닝화든 소파든 사흘째 방치된 보고서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의 해상도가 한 칸 올라갔기를.